전파 장비로 인한 갖가지 일을 겪으며 당한 일 중 하나는 해킹입니다. 나는 2005년 한 문해지를 통해 등단했는데요. 소설가로 꿈을 키운 건 초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처음 초3 초기에 동시 쓰기를 배우며 시인이 되고 싶었고, 초3 때 만화를 그리며 스토리를 직접 상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체육대 담임교사가 일기장을 반 아이들에게 읽어주기도 했고, 일기장에 가끔 훌륭한 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피드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0대에는 아직 가끔 시를 지어보았으며 항상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 품고 살다 30대에 처음 대학문화센터에서 소설 창작을 배웠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님에게 타고난 작가라고 인정을 받았고, 합평받았던 소설을 신춘문예에 보내라 등의 격려도 받았습니다. 계속 습작을 하며 소설가로서 준비를 하였고, 동네 기반 범죄가 심한 마을로 이사가기 직전 단편 소설로 등단했습니다. 등단한 후에도 등단한 작가끼리 소설 창작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습작품을 비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동네 기반 범죄가 심한 마을에서 외출도 항상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기가 많이 꺾인 상태였고 자포자기 심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규모 습작 모임이 해체된 후 다른 대학 문화센터에서 소설 창작을 공부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내 작품을 합평하는 날에는 평소보다 2배의 인원이 나와 마치 표절이라도 한 것처럼 악평만 해대고 무슨 영화랑 비슷하느니 뭐느니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기도 해서 정말 어이없었는데, 그들이 말한 영화를 아무리 보아도 못 하나 똑같은 건 없는데 평소에는 오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었던 사람들이, 소설 평론에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막말잔치 같은 평만 일색이고 마치 SNS의 고의적인 악플러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나를 겨냥해 악취제를 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파로 악취를 쏜다는 것을 모르던 터라 특정인이 하는 것을 어쩌지를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기만 했습니다. 몇 달을 나가다 지치는 마음이 들어 한 학기 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멈추었는데, 나는 어린 시절부터 작가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글 쓰는 겁니다. 소설 창작 공부를 하러 가지 않는 대신 네이버에 파인애플 부인이라는 블로그를 꾸준히 했는데요. 연말에 소설 공부하며 만났던 지인들에게 오랜만에 안부 문자를 했더니 심드렁한 그들의 태도, 어쩌다 통화했는데 한심해하는 그들의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그 해에 혼자 습작했던 노랑머리 어쩌고라는 단편소설이 내 마음에 정말 괜찮아 신춘문예에 보냈는데 떨어졌습니다. 당혹해 신문사에 전화 걸어 내 작품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어차피 습작한 글들 여기나 올리자 싶어 노랑머리 어쩌고 저쩌고 소설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 후 몇 편을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블로그에 올린 소설들이 해킹되어 사라지거나 초본만 실려있고 완결본이 없어진 겁니다. 나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 내 기분대로 마구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거듭 읽으며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고 메꾸고 변화주고 채우는 스타일이어서 초본과 완결본의 소설의 완성도는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블로그에는 소설이 어색한 초본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나 컴퓨터, 휴대전화에 저장한 소설도 싹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 그 지역의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블로그 해킹을 신고했습니다. 형사는 네이버 비번을 바꿔라, 네이버에 전화 걸어서 백업번이 있는지 알아봐라, 타인의 글 등을 함부로 올리면 누가 신고하고 신고하면은 본인에게 말하지 않고 삭제되기도 한다. 정말 욱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나 말했습니다. 나는 등단한 작가고 내가 습작한 내 소설을 올렸는데 그게 원본이 없어지고 초본이 올라온 거다. 남의 글을 올린 것도 아니고 내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삭제를 하느냐. 아무튼 그 형사의 말대로 네이버에 전화 걸자 자기네는 백업본을 만들지도 않고 자기들이 내 블로그 소설을 삭제한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형사에게 그런 말을 하자 직접 블로그에 글 올리는 시간을 체크해 보아라. 만약에 네이버에 접속하지 않았는데 글이 변경되었다면 수사하겠다. 이 정도만 말하고 끝내더군요. 내가 가서 내 소설이 해킹되고 초본이 올라왔다라고 정말 억울해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했는데 형사는 저 정도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내 완결된 소설 몇 편은 어떤 소설가가 자기 것인 양 공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겪다 보니 타깃의 재능을 알토란 빼먹듯이 빼먹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신춘문예 심사작가가 신춘문예에 낸 소설을 자기 것으로 문해지에 올리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 피해 작가가 다행히 아는 출판사를 통해 자기가 신춘문예에 낸 소설을 출판하기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도 없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다른 작가의 글을 표절하는 세상인데 말이죠. 심지어 내가 최근에는 직업상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USB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 그 USB만 사라져 있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은 소설도 안 쓴 지 꽤 되었고 유일한 재주는 역시 타고난 글쓰기여서 이걸로 내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 유일하게 글쓰기를 X에 합니다. 나는 음성 파일로만 내 글을 올리니 만약 X에 내가 평소에 하던 말과 정반대의 글을 누군가가 올린다면 그건 해킹 범죄입니다. 나를 다중인격으로 만들기 위한, 나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해킹 범죄 이온이 스샷 찍어 보내주세요. 사겠습니다. 사면 사이버 수사에 대해 다시 신고하겠습니다.